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BMW. 자, 6대의 BMW가 있는데 한 대 한 대 다 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섹시하면서 인기도 많고 잘 달리는 차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힌트는 바로 이 키, 요 끝에 요 삼색 컬러에 있어요. 바로 X5M 컴페티션입니다. 네, BMW X5M 컴페티션 앞모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우람하면서도 듬직한 프론트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성능을 나타내는 몇 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정말 환상적이에요.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부분은 바로 역시 올블랙으로 처리한 그릴이죠. 예, 기본적인 그릴의 크기도 크지만 X5M의 블랙 마감이라든지 두툼한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는 살, 이 안쪽에 커다란 공기 흡입구까지 정말 한눈에 봐도 무시무시하게 잘 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옆에는 아주 정갈한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위치해져 있고 레이저 타입이에요. 가장 비싼 X5 라인업에 속하는 만큼 웬만한 주요 기능은 다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만의 또 한 가지 특징, 역시 범퍼를 빼놓을 수 없겠죠. M카만의 아주 두드러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이 프레임 앵글만 놓고 보면 진짜 웬만한 스포츠카 디자인 뺨칩니다. 예, 그 정도로 SUV에서 이 정도로 멋있게 입체적으로 공격적인 디자인을 사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런 그릴의 모든 구멍은 다 뚫려 있고요. 상당히 날카롭게 여러 각을 사용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컬러와 피아노 블랙도 아주 적절히 섞어서 굉장히 균형감도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앞모습만 놓고 봐도 이미 게임 끝! 네, 옆모습 바로 살펴보시죠. 옆모습 같은 경우는 일단 준대형 SUV다운 아주 큼직한 이 덩어리감을 바탕으로 이 M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가미된 게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단연 휠이죠. 너무나도 이쁘고 멋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 M 전용 휠 아주 살이 Y자 형태로 여러 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도 굉장히 값비싼 아주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맞물립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승차에는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접지를 주기 위한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끼워져 있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였다면 정말 이 차가 오롯이 서킷에서 맹렬히 질주해도 그 이상 100% 능력을 발휘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즈 자체도 어마어마해요. 295, 35R에 21 사이즈가 매칭이 되고요. 뒤쪽은 무려 300mm가 넘어갑니다. 네, 신발만 놓고 봐도 차의 성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외에 크롬 도금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요. 역시 이 스포티한 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전부 다 다양한 부분에 다 이 유광 블랙 아주 멋있게 다 장식을 해 놓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기는 막혀 있네. 그냥 디자인 형태의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또 다른 특징을 찾아보자면 요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요 부분, 네, 일반 기본적인 평범한 X5 같았으면 여기 그냥 플라스틱 몰딩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체 컬러와 매칭을 시켜서 조금 더 고성능 SUV 이미지를 지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옆모습에서 꼭 하나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 이 캐릭터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팬더 위부터 시작한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느냐? 아니에요. 2열 도어 가운데서부터 살짝 꺾어서 올라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BMW 차들의 캐릭터 라인, 이 도어 캐치 정중앙을 똑같이 흐릅니다. 네, 이 옆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 라인 하나 살짝 곡선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강하게 생긴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면서도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아주 잘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세한 포인트의 차이가 확실히 BMW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또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모습 너무 예뻐요. 마지막 뒤태 살펴보시죠. X5M 컴페티션 뒤쪽 같은 경우는 앞과 옆모습과는 살짝 다르게 기존의 X5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힘듭니다. 범퍼 정도, 그 다음에 스포일러 정도의 변화 가 눈에 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굴곡을 줘서 기존의 평범한 X5와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굉장히 날카롭고 꽤나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이외에 이 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범퍼 부분, 일단 후방
반사등의 위치가 세로 형태로 바뀌었죠. 기존의 X5는 가로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 아랫부분 투톤, 특히 블랙으로 처리한 이 디퓨저의 모습은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공격적인 이 포인트를 잘 맥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4개의 배기구 실제로 보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소리를 내어줄지 또 무척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이외에 X5M 컴페티션이라는 배지가 생각보다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 오너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뭐 2단계로 나눠져 있는 테일게이트라든지 테일 램프의 모양은 기존과 같네요. 네, BMW X5M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최고급 X5 트림답게 뭐 비어있는 구석 어디에도 없고요. 하나하나 부품, 버튼 모두 다 꽉 차있는 정말 알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너의 만족감은 한 3배, 4배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형태의 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BMW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런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모니터, 이런 송풍구의 디자인 버튼, 뭐 변속 레버 주변에 형상까지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이 차만의 차별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M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 그래픽이 M카 전용 모습을 띠고 있죠. 특히 이 M모드 버튼을 누르면 정말 전투기 조종석 못지않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시인성이 끝내주는 그래픽 전환이 또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참 좋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뭐 무선 카플레이라든지 뭐 어라운드 뷰, 우리 흔히 다 아는 이 BMW 워낙 잘하는 이런 거 말고도 M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디테일한 요소가 보이는데, 직접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섬세하고 놀라웠어요. 솔직히 트랙에서 이 각종 기능을 다 켜놓고 운전을 하면 더없이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요 빨간색 버튼 2개, M1, M2 버튼이죠. 주행 모드를 비롯해서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엔진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바로 버튼만 누르면 엄청나게 빠른 응답성으로 차의 성격을 180도 돌려놓는 정말 마법 버튼입니다. 요 빨간 색깔 M1, M2 버튼 뒤로 또 두툼한 패들 시프트도 위치해져 있고, 스티어링 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도 두툼하게 운전에 정말 찰떡궁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살짝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요 부분 M 전용 기어 레버 위치해져 있죠. 너무나도 멋있게 이 스티치와 음각, 펀칭으로 뚫어져 있는 M 로고도 비롯해서 요 옆에는 변속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가지 버튼들과 함께 빨간 색깔 엔진 스타트 버튼, M 모드 셋업, 그 다음에 가변 배기 버튼까지 아주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이쁜 구석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차는 확실히 준대형 SUV답게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제가 항상 늘 칭찬하는 이 도어 안쪽 컵홀더를 비롯해서 정말 두툼한 공간, 유독 더 큰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고, 특히 이 센터 터널도 굉장히 넓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SUV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게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각을 세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이제 온장 그리고 냉장이 가능한 컵홀더도 위치해져 있어요. 뒤쪽에 센터 콘솔 박스도 상당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뭐 글러브 박스도 굉장히 넓고요.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서는 전혀 흠결을 잡을 수 없는 게 X5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 원 중반대에 향하는 이 값비싼 고가 SUV 소재 빼놓을 수 없죠. 가격만큼 충분히 그 가치를 잘 실현해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가죽의 질감이나 뭐 이 스티치의 방향, 덧대는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훌륭하고요. 특히 카본 패턴 보세요. 진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낌없이 정말 다 둘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특징인 거는 요 위쪽에 앞서 말씀드린 수납함 쪽에 X5M 컴페티션 이 레터링을 붙여 놓았는데, 좀 위치가 살짝 어정쩡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여기다 붙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대부분 열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이외에 컬러 조합도 저는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도어 트림이 정말 보면 볼수록 사치스럽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하얀 색깔의 가죽, 그 다음에 이 블랙 가죽, 여러 가지 투톤, 그리고 이 안쪽에도 다양한 무늬를 집어넣어서 심심하지 않은 굉장히 이 엠보싱 처리도 정말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금속 소재, 이
가운데에는 또 무드등이 흐르고 앞서 말씀드린 카본 포인트와 바우스 윌킨슨 스피커 커버 장식까지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이뻐요. 그리고 나서 이 가죽이라든지 소재 퀄리티의 활용 점정을 찍는 부분 바로 요 시트예요. 아 시트 디자인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M3, M4 다른 M카들도 워낙 시트 정말 퀄리티 훌륭하고 정말 끝내줬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SUV가 맞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건 웬만한 스포츠카 시트보다 더 멋있고 훌륭하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네. 헤드레스트 일체형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일체형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죠. 게다가 스포츠 버킷이기 때문에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능력, 이 안쪽 허벅지를 잡아주는 능력, 어깨를 잡아주는 볼스터 기능까지 가죽으로 덧대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헤드레스트 정 가운데는 X5M 조명도 들어와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 육각형 모양의 이 엠보싱 처리까지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정말 너무나도 예쁜 고성능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로 넘어가 보시죠. 네, X5M 2열에 들어가기 전에 딱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부분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이 도어의 퀄리티, 이런 소재의 조합이 너무나도 이쁘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어 문지방에도 이 M 로고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감성을 살리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X5가 갖고 있는 세그먼트를 감안하면 공간이라는 부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쉽거나 불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고요. 이 바닥면도 보세요. 가운데 문지방이 아예 없어요. 예. 그만큼 정말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도 성인이 충분히 앉아서 오랜 시간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이런 착자감이나 느낌은 조금 더 소프트하면서도 좀 안락함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뭐 라이벌 회사들이 이렇게 고성능 SUV라고 하면 2열 같은 경우도 약간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살짝 좀 타이트한 이 승차감, 이 착자감을 보여주는데 이 차는 적어도 2열만큼은 조금 더 안락한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시트의 이 형상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 품목 넘어가 보시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동식 햇빛 가리개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 요 가운데 큼직한 액정창을 비롯해서 온도 조절 장치 개별적으로 다 할 수가 있죠. 따로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 수납함을 비롯해서 12V 소켓도 하나 더 여분으로 마련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송풍구도 깔끔하게 적당한 크기에 위치해져 있네요. 여기에는 그치 컵홀더 깔끔하게 있고, 여기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어요. 요런 부분도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아주 값비싼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그냥 파노라마 선루프 아니에요. 이 안쪽에 다 도트 무늬로 무드등을 넣어서 이 원하는 컬러에 맞춰서 아주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진짜 이쁘게 또 화려하게 빛이 나거든요. 요런 기능도 탑재를 해 놓았다. 그 다음에 바우스 윌킨슨 오디오 시스템 요 천장에도 붙어 있어요. 여러모로 이 소재와 기능과 뭐 퀄리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B필러 쪽에 또 전용 송풍구 하나 더 마련을 해 놓았어요. 요런 다양한 부분에서 확실히 진짜 값비싼 정말 최고급 SUV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트렁크 넘어가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X5M 컴페티션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나뉘는 테일게이트 너무나도 또 이쁘고 상징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한번 쫙 열고 이 아래쪽에도 버튼을 한 번만 쫙 누르면 깔끔하게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여기 성인 남자 2명 앉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무게 하중을 견디고 있고, 공간 보세요. 준대형 SUV답게 정말 널널한 아주 널찍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기본 공간이 650리터 정도가 되고요. 2열까지 전부 다 폴딩하면 1870리터에 이른다고 해요. 절대 부족함이 없겠죠. 기본적인 공간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공간을 더 극대화해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이 금속 판을 넣어놔서 조금 더 물건을 넣고 뺄 때 이 내구성을 좀 더 강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스르륵 캐리어를 넣고 뺄 수가 있겠죠. 이 아래쪽도 공간이 있는데 심지어 보세요. 요거 스프링 보이시나요? 진짜 디테일해요.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고정까지 어느 정도 해주는, 심지어 이 안쪽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을 또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 너무 섬세해.
BMW 대단한 것 같고, 요 양쪽에도 간단한 그물망 모양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 한번 볼까요? 12V 소켓을 비롯해서 뭐 옷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버튼 땡기면 2열 시트를 바로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차만 아주 독특한 버튼이 몇 개 있는데 보이시나요? 난 처음 이게 뭔가 했어. 뭐 도르래 모양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이 테일게이트 공간이 2단으로 열리면서 이 아래쪽이 상당히 넓게 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 러기지 네트를 끌어당기려면 정말 몸을 아주 길게 빼야 돼요. 예. BMW는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바로 러기지 네트를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쭉 앞으로 당기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러기지 네트 왔다 갔다 막 뺐다 꼈다 귀찮잖아요. 2열 시트는 접어서 뭐 물건을 넣거나 차박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아래쪽에 버튼 누르면 보세요. 아래쪽 판이 올라가면서 뭐야, 이거 뭐 스캔하는 장치야? 나 처음에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나도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엄청나게 플랫하게. 그리고 나서 2열 시트를 이렇게 접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로로 긴 짐 넣거나 뭐 차에서 간단히 차크닉을 즐기거나 해도 된단 말이죠. 와, 진짜 놀랍고, 개인적으로는 BMW 진짜 이 배려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트렁크 버튼 위에만 한번 딱 누르면 같이 동시에 접혀요. 이런 부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BMW X5M 컴페티션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MW X5M 같은 경우는 V8 4.4L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자체부터 완전 깡패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최고 출력은 608마력인데 이 차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출력을 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X5M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최고 625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는 76.5kgm에 달하죠.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이 제로백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초대 후반에 끊어버립니다. 이 무거운 차가 말이죠. 심지어 X5M과 비교해서도 0.1초 단축한 숫자고요. 제로 200은 13초대예요. 예.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의 특히 가속 성능이라는 부분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 모드에서 천천히 달릴 때는 그냥 나긋나긋한 SUV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살짝만 스로틀을 열어도 차는 우웅하면서 거칠게 튀어나가거든요. 이 느낌이 진짜 끝내줘요. 와. 지금도 그렇게 가속 페달을 뭐 세게 밟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오로롱 거리면서 차를 무지막지하게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노멀 모드인데 말이죠. 또다시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도 이 3500rpm을 넘어서 4000에 도달하면서부터는 차가 그냥 훅 하고 앞으로 전진해요. 예. 그냥 우다다다다다 빠르게 확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하고 뛰어넘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이 가속 성능 역시 엄청난 배기량, 여기에 트윈 터보까지 얹어서 M카의 세팅이 모든 게 환상적으로 맞물린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의 평가였다면 스포츠 모드 한번 가봐야죠. 뭐 따로 스포츠 모드라고 하기에는 여기 M 모드가 있어요. M 모드를 딱 누르면 일단 계기판 바뀌죠. 그 다음에 M 모드 누르고 요 밑에 셋업을 딱 하면 엔진, 차체, 스티어링, 브레이크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엔진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차체는 스포츠 정도로 할게요. 트랙이 아니니까. 대신 스티어링과 브레이크는 스포츠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커졌어요. RPM 바늘이 더 크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를 살짝만 당겨 보면, 일단 단수를 낮춰 볼게요. 들리세요 이 소리? 오야, 머리 파묻히는 거. 오마이갓. 와, 진짜 무섭다. 이 큰 차가?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이게 머리가 계속 흔들. 진짜 놀라워요. 뭐랄까, 우리가 스포츠카를 탔을 때
굉장히 뭔가 막 몰입감을 주면서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데 조금 더 시야가 높이 있고 뭐 시트 포지션도 높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량 스포츠카나 뭐 아니면 핫해치나 이런 데서 느끼는 가속감의 그 짜릿함과는 또 다르면서도 훨씬 더 스릴 있어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예. 무섭다라는 표현을 정말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특히 직발 가속 성능이 이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겨울철에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무조건 꼭 윈터 타이어를 끼고 되도록이면 이 차는 여름에 아주 마음 놓고 하루 날 잡고 시원하게 기름 다 태울 각오하면서 달린다면 세상 그 어떠한 스포츠카보다 더 짜릿하고 즐겁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속 성능 말도 안 돼요. 미쳤습니다. 저 놀랍다. 이렇게 말이죠. 와,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위치에 알맞게 패들 시프트 합을 맞춰서 기가 막히게 단수로 오르내려 주고요. 동력계, 특히 파워트레인이라는 부분은 진짜 전혀 흠잡을 곳이 없네요. 이 소리라는 부분도 저는 참 마음에 들고, 계속 이 뒤에서 귓가를 울려 퍼지는 배기음, 그리고 앞에서 또 엔진은 왔다 갔다 하모니를 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막 르반떼처럼 아니면 SVR처럼 무지막지하게 굉음만 내지르는 게 아니라, 요즘 BMW M카들의 세팅이 그렇죠. 되게 자극적인 소리를 뿜어내어 주기보다는 오래 운전을 해도, 가변 배기를 틀고 계속 오랜 시간 역동적으로 주행을 해도 귀에 피곤하지 않게 상당히 중독성 깊은 소리를 내어주는데, 이 차에도 역시 같은 세팅이 들어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아주 잘 포장된 국도에서 살짝살짝 와인딩이 이루어지고 있죠. BMW 핸들링 좋기로 소문난 건 워낙 잘 알고 있고, 이 차에도 어김없이 정말 유연하게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를 끝내주게 돌아나가 줍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데?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지 왜? 핸들링 한번 또 경험하고 있으면 아까 그 직발에서의 감동과는 또 다른 감동 2배 얹고 가는 것 같아요. 야, 진짜 X5M 2.4톤에 달하거든요. 이 무거운 차가 이런 움직임, 이런 가속성을 보여준다고? 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고, 이 완성도 밸런싱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고성능 SUV들보다도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아주 무르익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건 서킷 하루 빌려가지고 서킷 테스트를 해야 돼. 얘는 거기서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도로 위에서의 능력 한 300배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이런 국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아까운 녀석이네요. 이외에 지금과 같이 역동적으로 달리다가도 이제 브레이크 타이밍이 와서 제동을 이어나갈 때 브레이크 시스템이 주는 만족감도 진짜 좋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깊게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듯한, 한 번에 확 잡아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네 바퀴를 아주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땅에 갖다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운전자를 비롯해서 뒷좌석 탑승자 역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브레이크 세팅 능력도 정말 훌륭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달리고서는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 방식에 대해서 X5M 컴페티션은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쉽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게 서스펜션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M카니까 당연히 그 세팅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 특히 한국 지형 방지턱이 많다거나 아니면 B급 도로가 있는 국도를 달릴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좀 좋긴 하거든요. 본격적인 M카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아래 그레이드의 차들 X5를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론 운전을 좋아하고 지금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라면 이 M 어댑티브 서스펜션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대중적인 소비자를 고려해 봤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확실히 이 두 서스펜션 차이가 크기는 해요. 네, 에어서스 타입이 그래도 조금 더 이 승차감이라든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일상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이 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아쉽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X5, 조금 더 고성능을 지향하는 X5와 완벽한 하드코어를 지향하는 이 차와는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의 차별점을 제외하고서는 주행 퀄리티에 대해서는 솔직히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코너링에서의 반응, 이렇게 롤을 억제하는 느낌이라든지 강성이라든지, 뭐 파워트레인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왠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좀 무섭잖아요. X5M, 거기에 컴페티션, 625마력, 76토크 막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자동차를 접하는 저조차도 처음에 이 차를 받았을 때 처음에 시동 켤 때만 우왕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루기 정말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차와 한 몸이 되고 특히 이 M1, M2 모드를 여러 가지 써보면서 최대한 밸런스 맞게 주행을 하다 보면 그냥 시야만 높을 뿐이지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어요. 예.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M340i라든지 아니면 G4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BMW 스포츠카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움직임이 말이죠. 그래서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멋있고 또 이쁜 구석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X5M은 1억 6천만 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컴페티션은 1억 7,8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X5 라인업 중에서 가장 윗등급에 위치해져 있고, 성능 또한 굉장히 또 고성능차 M 브랜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결코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 그리고 유혹이 장난 아닙니다. 네, 요즘 정말 고성능 SUV 많잖아요. 네, RSQ8도 있고 GLE 63S, 뭐 르반테 트로페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돈 더 주면 뭐 우루스도 있고, 너무 많아졌는데, 그런 고성능 SUV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을 했고 또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X5M 많이 갖고 있는 장점, 아주 강력하게 이번 시승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10년 넘게 쌓아온 이 고성능 SUV 만들기 헤리티지, 노하우, 기술 발전의 집합체가 이 차에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운전 모드별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느낌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핸들링과 차체 강성, 파워트레인의 성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지 않았나. 내가 생각하는 그저 빠르게 달리기만 집중하는 그런 차들과는 좀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매력적이야. 진짜 BMW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운전의 즐거움을 극단적으로 끌어내서 하드코어한 운전 재미와 함께 이 준대형 SUV가 주는 넉넉한 실내와 각종 편의 기능까지 모두 다 어우러진 정말 고성능 SUV의 이상적인 정석과도 같은 차가 X5M 컴페티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아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차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